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게임 중독, 여러분들은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문화생활,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림, 네, 이 그림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네, 이 그림 본 적 있나요? 이 그림은요, 게임 중독자의 20년 후 모습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게임 중독자들을, 게임 전문가들이 제작한 이 모델은 지나친 게임 중독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될까요? 손이랑, 네. 여기 빨개요. 네, 게임 중독자의 20년 후 가상 모습입니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나서 게임 이용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게임 전문 인터넷 사용량은 봉쇄 조치가 내려진 첫 주에 이전보다 75% 증가. 그 다음에 영국은 코로나 이후 게임 이용하는 시간이 19%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신종 코로나 확산의 결과로 학교가 문을 닫고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게임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측면의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이 자세 안타깝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해야 할까? 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토론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해야 할까?입니다. 자,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아니다. 네, 생각해 봅시다.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WHO가 게임 중독을 게임 이용 장애로 규정하면서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술, 마약에 중독된 경우만 질병으로 봤는데 이제는 게임이나 도박 등에 중독된 경우도 질병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게임 이용 장애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지속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우리는 흔히 게임 중독이라 부릅니다. 네, 2022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권고사항이니까 회원국들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WHO 발표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해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게임에 빠진 사람들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2011년부터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게임에 접속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적었고 결국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자, 게임 중독은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요. 또 현실 공간에서 타인과 소통할 기회도 줄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부족해져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자, 이거 게임 산업 육성해야 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해 하는 입장인 반면 WHO,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아니다. 이거 질병으로 분류해서 치료받아야 해, 질병으로 분류해야 해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게임 중독,
중독 질병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여러분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예, 이에 대한 동영상, 찬반 동영상 보고 좀 더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해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얼마나 게임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게임하는 시간이 몇 분이니 몇 시간이니? 이거 지금 이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있나요? 나는 게임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두 번째,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에 주로 게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왜 게임을 주로 하는 걸까요? 다른 거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밖에 못 나가잖아요. 네, 수영장도 문 닫았고, 헬스 다 문 닫았고, 네. 네, 체육시설 다 문 닫았습니다. 네, 영화관도 그렇고, 노래방도 지금 위험하다고 하고, 네. 집 밖은 위험한가요? 네. 지금 주로 게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코로나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네, 생각해 봅시다. 자, 세 번째, 게임 중독의 위험성은 술이나 도박과 비슷할까요? 술, 그렇죠. 만취해서, 네, 위험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도 있고요. 도박, 네, 도박도 위험하죠. 그런데 그게 그 중독의 위험성이 게임 중독이 술과 도박과 비슷할까요? 자,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까요? 이건 질병이야. 넌 치료받아야겠어. 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네, 질병으로 분류했을 때 나의 생각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네, 게임 중독이 질병인지에 대한 논란, 그리고 게임 중독 찬반 토론, 100분 토론에서요. 100분 동안 정말 네,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짤막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 이 영상은 게임 중독 네, 조기 치료해야 한다. 이건 질병이다. 병이다. 라는 겁니다. 네, 한번 이거 들어봅시다. 청소년의 1.8%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에 몰두해 매번 약속한 게임 시간을 넘기거나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또 게임을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게임 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게임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 구조까지 바꿔 중독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직장인은 평일에도 하루에 2-3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즐깁니다. 주말에는 안 쉬고 9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들면 약속을 잊기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한 판만 더 하면 제가 레벨업을 할 수 있고 한 판만 더 하면 더 실력이 늘 것 같아서 더 게임을 못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약속 기간을 서울시 보라매병원 연구진이 게임 중독자의 뇌 영상을 정상인과 비교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크기가 정상인의 것보다 14% 컸습니다. 판단력이나 기분 조절과 연관된 두정엽 일부도 용적이 17% 컸습니다. 이 부위들은 중독 증상이 심할수록 더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과부하를 줘 뇌가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뇌 구조까지 바뀌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나 충동 조절이 더 어려워져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입니다. 과하게 커져 있다는 것은 게임 중독 문제를 보이시는 분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오히려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담당하는 기능상의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뀐 뇌 구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게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가를 찾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갈등이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잘 살펴봤죠? 그러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 게임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뉴스입니다. 정부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게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질병 기준이 바뀐 것은 1990년 국제질병표준 분류기준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으로 2022년부터 194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새 기준은 총회 폐막일인 현지 시간 오는 28일 전체 회의 보고 후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게임 중독의 코드 번호는 6C51,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중독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표준질병 분류체계가 2025년 개정되는 만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의료계와 학부모 단체 등이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게임업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규제와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업체 도산 등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025년까지 11조 원의 매출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인력 창출도 저하되고 그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것으로. 게임 관련 학회와 기관 등 84개 단체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으로 국내 도입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네,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문화다. 라는 의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찬성 측 의견. 게임 중독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네, 찬성 측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측은 어떤가요? 게임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이자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기대가 되는 산업이다. 게임은 질병이라는 편견이 생기면 게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찬성과 반대 측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각각 알아봅시다. 게임 중독에 대한 반대 측 의견을 보겠습니다. 게임 중독은 문화다. 그리고 또한 게임 중독은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중에 하나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던 삼성전자 주식은 48,000원. 네. 리니지, 이번에 최신작 출시한 NC소프트 주식은 76만원. 네. 네, 그러니까 게임은, 문화이자 산업이다 라는 겁니다. 게임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이자 미래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게임은 질병이라는 편견이 생기면 게임 산업이 위축된다. 게임을 규제하게 되면 NC소프트 주식은 76만 원이 아니라 76,000원 혹은 7,600원 혹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이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콘텐츠. 이러한 유망 산업에 질병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게임 중독은 교육과 가족의 관심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병이라고 게임 병에 걸렸다고, 질병에 걸렸다고 낙인 찍힐 필요가 있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많은 사람들이 게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게임은 질병, 게임은 병, 게임 이용자는 게임 중독자
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게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게임 이용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게임에 대한 각종 규제가 확대되고 게임 업계 종사자들도 다른 업체로 이탈해서 게임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세계 4위 수준이고 매출액은 2018년 기준으로 14조 2,90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고요. 이러한 게임 산업은 음악, 영화, 방송보다 훨씬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또한 게임이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을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돼서 그 여파로 게임 산업이 위축된다면 국가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2011년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게임 산업이 타격을 입었었다. 결국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게임 중독 질병 분류가 셧다운제보다 게임 산업에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장르별 컨텐츠 수출액 비중입니다. 그 비중을 보니까요. 이걸 제시했네요. 자, 이게 지식정보는 9.3, 컨텐츠, 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캐릭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더해도 게임 56.5%. 게임 이런 것들 다 더해도 56.5%. 게임에 몰입하는 것이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게임이 뇌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네, 봅시다. 네, 앞서 찬성 측에서 게임 중독인 사람에게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원인이 정말 100%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게임이 뇌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라는 겁니다. 게임 중독이 실제로 뇌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서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질병으로 섣부르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또 게임 질병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의사가 오진할 가능성도 있다. WHO가 제시한 게임 중독의 진단 기준도 마찬가지다. 알코올 중독을 진단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몇 프로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로 측정할 수 있지만 게임 중독을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WHO는 게임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통제 가능 여부를 게임 중독 당사자나 가족 등 비전문가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이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놀이다. 그래서 소중한 여가 문화이고 또 놀인 게임에 몰입하는 것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에 대한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게임이 오히려 뇌발달 기능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독일 막스 프랑크 인간발달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해요. 30분씩 닌텐도 게임 슈퍼마리오를 해라 했더니 오히려 전두엽 해마, 손해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게임을 1000회 이상 해본 사람들을 모아서 3개월 동안 4주 이상 게임을 하도록 했더니 그랬더니 오히려 시지각 능력과 판단, 추론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됐다. 오히려 뇌 발달에 긍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자, 선생님이 올려준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